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젯밤에 트럼프가 이란, 니 무조건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사실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모닝요 라이브를 통해서 효친클럽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매일 아침에 들을 수 있다고? 그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나 미국만 안 때리면 나 좀 알아서 막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미국이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어쨌든 시장이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유가일 텐데요.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등하다가 진정되는 듯 싶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80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좀 위험 신호다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 워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른바 최고 지도자,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 이란 너 어디 있는지 나 알아 지금. 손쉬운 표적이야. 근데 그곳에서는 지금 안전한데 enlist not for now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kill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민간인에게나 미군에게 미사일이 발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자, 이제 이 표현을 썼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아침에 좀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혹시 이란 편을 드는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한테 대들고 형 그러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옛날보다 힘도 약하다며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개입을 해 마라 이것도 명분도 좀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제가 그런 건데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일단 이란에서 지금 원유를 원활하게 공급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싸움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전면전을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도 얼마 전에 푸틴이랑 통화를 했다는 걸 보면은 뭐 개입을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형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라고 이란이 나오고 그 상황을 보는 중동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 역시 대단하다. 니네 진짜 역시 여전히 힘이 세구나. 나 지금 이번에 이란 공격하는 거 깜짝 놀랐지 뭐야. 라고 한다면 진정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잘 진정되는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밤에 있을 연준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이 매우 유력하고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연일 이제 파월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파월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100%입니다. 실제로 이제 닉 티미러스 기자가 이제 답안지를 줬는데 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결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기대하는,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 변수를 핵심 변수로 간주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물가가 사람들이 안정될 거라고 믿으면 지금 당장 물가가 오르더라도 금방 진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 심리가 앵커드,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지표를 보면은 지금 이게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한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욕이나 아틀랜타에서 이제 조사한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야, 미시간 대학교 애들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격차가 너무 커서 연준 내에서도 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미시간 대학교 거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뉴욕 대학교 아니 5년 후에는 없어,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연준 내부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맞아? 지금 관세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지. 근데 금리 인하는 하는 게 맞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가 지금 불편하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물가 안정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관세는 일회성 가격 상승일 뿐이고 노동시장이 약한데 뭔 물가 상승이냐, 걱정 안 하고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습니다. 리스크 오프였다라는 거죠. 1% 내외의 약세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4월 9일부터 진짜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 요 정도 수준에서 조정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좀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그림은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낮은 수준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처럼 매우 빠른 속도, 요 정도 각도죠, 요 정도 각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팔았던데, 근데 미국에 있는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계속 가지시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모가 와가지고 요즘에 예탁금 증가하는 속도 보니까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너무 또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사시거나, 아니면 아직 덜 올랐는데 지금 오를 수 있는, 혹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드리는 섹터는 조선방산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드리고요. 인바운드, 그리고 지주, 그리고 저 PBR, 이 섹터들이 그동안 아주 강세였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반도체가 최근에 좀 좋고요. 전력기기도 좋고요. 화장품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힘을 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급락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될 감세안에서 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다시 원전 확대하고 원전 안 좋았던 거죠.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원전은 어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베르노바는 주가가 계속 연일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JP모건에서 디지털 예금 토큰을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인 거죠. 월가 최대 은행이 디지털 자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달러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별점을 뭘로 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것보다 우리는 예금자 보험도 해줄 건데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진짜 JP 모건이라는 공룡 같은 회사들도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고 서클 같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퓨어한 회사들이 이길 건지 이 공룡이 이길 건지라고 생각해보면 언제나 시간이 걸리지만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JP 모건도 이 과정을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인포맥스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요,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요. 와, 이게 진짜 저는 한 5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뭐 1, 2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올 때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고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현금이나 미국 국채로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지하는 게 있는데 의원이나 가족 이런 데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 올리는 거는 금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족은 예외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해놓은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일부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돼버리면 문제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되는 것은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우 회장이 T모바일 주식을 팔아가지고 AI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의 움직임, 달러 강세가 좀 일어났지만 아주 큰 움직임은 아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하락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수요가 유입되면서 금리가 하락했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직 뭐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뭐 52주 신고가 내용이라든지 섹터별 움직임도 저희 이제 모구가 매일 아침마다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처럼 나 아침에 맨날 브리핑 받고 싶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